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서 간단히 알면 좋으신 사항들을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게 뇌 쪽 문제인가? 중풍인가? 이러면서 걱정이 되죠. 그러면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될까요?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머리만 아픈 경우에는 뇌 쪽 문제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90% 이상 아니에요. 근데 머리가 아프면서 뭔가 의식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손발에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복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는 찍어보시는 게 맞습니다. 일단은 뇌출혈부터 정리하자면요. 뇌출혈은 뇌 안쪽에 피가 나는, 그러니까 출혈이 일어나는 그건데, 이제 주로는 외상성인 경우 그리고 외상성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. 외상에 의하면은 뭐 급성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든지 경막 외출혈, 뭐 두부 외상이랑 또 연관이 돼서 이제 생긴 출혈 뭐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. 자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외상에 의한 게 아니고요.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.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, 뇌동맥류라고 해서 뇌동맥이 이렇게 부풀어 있다가 빵 터지는 것들이 있고요. 뇌동정맥 기형이 있고, 모야모야병이라는 선천적인 질환도 있고, 뇌종양 출혈이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혹은 전신적인 질환 중에서 출혈성의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주로 원인은 뭐 부딪혔거나 넘어졌거나 이런 게 많아요.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낙상, 넘어져서 머리를 쿵 찧었는데, 뭐 넘어지면서 계단에 어디 턱에 이렇게 쿵 찧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요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젊은 분들은 이제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다든지 운동을 좀 무리하게 했다든지 혹은 뭐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, 유아들 같은 경우는 학대나 폭행에 의해서, 어쨌든 뭔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게 제일 많습니다. 자, 갑자기 깨질 땐 머리가 아파요. 이때 만약에 뇌출혈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 거면 어느 정도냐면요, 내가 살면서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도의 두통이 찾아온다고 해요. 그냥 잠깐 아픈 게 아니라 막 누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깨부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통증이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. 만약에 또 찍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,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좀 저하되고 팔다리 힘이 빠지고 뭔가 여러 기타 신경학적 소견이 나오면, 그러면 빨리 가서 찍어봐야 되고요. 그리고 뇌 종양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머리에서 점점 자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 동안 두통이 점차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한번 찍어볼 필요성이 있고요. 또 성인이 갑자기 없던 간질 발작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한번 찍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스트레스 받고 좀 무리하고 났더니 머리가 아파요. 근데 다른 증상은 별로 없어요. 이러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뇌출혈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첫 번째 두피 혈종이고요. 이거는 두피 피부에 이제 피가 고인 거고요. 이건 큰 문제 아니에요.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저절로 없어집니다.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. 경막상 출혈이랑 경막하 출혈,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은데, 이 두개골이랑 경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, 그 사이에서 피가 터진 걸 이제 경막상 혈종 혹은 출혈이라고 하고요. 그 경막 밑에 생기면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요. 둘 다 이제 두통이랑 동반돼서 복시 증상이라든지 사물이 두 개로 이렇게 막 겹쳐 보인다든지 혹은 팔다리 힘이 떨어진다든지 의식이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생기니까요. 딱 보면은 이거 단순 두통이 아니래라는 그런 생각이 딱 와요. 그러면은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요게 제일 위험합니다.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경막보다 더 밑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병원 도달하기 전에 한 3분의 2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. 빨리 갈수록 좋겠죠.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. 외상성으로 뇌 내혈종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피가 터졌냐에 따라서 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. 일단 뇌출혈이 의심되면은 제일 먼저 CT를 찍게 되고요. MRI보다는 CT가 피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.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. 왼쪽은 없는데 오른쪽만 하얗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여기 피가 지금 터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는 뇌출혈이 많았지만 요새는 혈압약이나 이런 게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훨씬 많아요. 뇌출혈은 이제 여기 피가 터지는 거고요.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 이런 세포들이 괴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뇌경색이 훨씬 많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여기서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은
요 혈관으로 인해서 공급받고 있던 그런 혈액들이 안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쪽이 담당하고 있던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팔다리 힘이 떨어지고 의식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오는 걸 뇌경색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이런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지럽고 그리고 뭐 속이 메스껍다고 하기도 하고요. 팔다리 한쪽이 뭔가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문제, 그리고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사람이, 혹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. 두통이랑 이런 문제가 같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단순히 두통이 아니라 얼른 사진도 찍어보고 해야겠죠.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 끝나고 지나가는데 이제 뇌졸중 같은 게 뇌경색이 한 번 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여러 번 수차례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은 뇌혈류순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은 동맥경화도 검사라는 걸 하게 되고요. 혈관이 얼마나 안 막혀 있고 혈액이 잘 흐르고 있나 이걸 검사하는 거고요.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은 이제 더 나빠지진 않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예방적으로 이 비강내 사혈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이런 코 속에 있는 혈관들이 두뇌 쪽에 있는 혈관이랑 또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내고 나면 두뇌 쪽도 한번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이런 걸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어혈침도 효과적인데요. 어혈침이라는 건 사실 말단으로 이제 혈액들을 빼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, 이런 말초 혈액순환이 좋을수록 이런 중심부의 혈액순환도 더 잘 이루어지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지 말단으로 피를 내면은 처음에는 좀 까맣고 잘 안 나오지만은 반복될수록 좀 맑고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면은 전체적인 것도 같이 좋아지겠죠. 그리고 심적환이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. 이거 만약에 동맥이 경화가 심해서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 약들 뭐 처방받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심적환이라는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효과적으로 낮춰주면서도 굉장히 부작용이 없는 순환약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한 6개월 이상 쓰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혈액 이런 순환도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내추럴 뇌경색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고요. 일단은 다시 요약해드리자면은 어디 부딪혔어요. 근데 두통이 생겼어요. 근데 두통만 있지 다른 증상은 없어요. 그러면 일단은 안심하세요. 뇌 쪽 문제는 아닐 겁니다. 근데 두통이 있으면서 뭔가 팔다리 힘이 떨어지고 막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뭐 어디 막 의식이 좀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, 지체하지 말고 얼른 응급실로 가서 조치 받으시고 사진 찍고 하시고요.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또 치료받으면 되겠죠.